호조에서 올린 방대한 보고를 한 장의 표로 간략하게 만들었습니다. 합계를 제외하고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대신들은 90% 이상 반대하고 3품 이하 현직은 60% 이상이 반대, 3품 이하 전직은 20% 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신들이나 현직 관료들과는 달리 전직은 80% 가까이 찬성한 것입니다. 세종대왕의 신뢰를 많이 받을 것으로 생각되는 대신들의 반대가 심각한 수준이지만 3품 이하 현직들의 반대도 눈여겨봐야 합니다. 전체 상황을 하나의 표에 요약해 보았습니다. 대신 등, 이 등에는 관찰사와 도사가 포함됩니다. 서울 대신들의 반대 비율은 90.2%인데 지방의 관찰사와 도사 6명이 모두 반대이기 때문에 반대의 비율이 194명 더하기 6명을 220명으로 나눠준 90.5%로 올라갑니다. 3품 이하 현직과 3품 이하 전직도 사실상 서울에 포함되어 있죠. 서울을 제외한 지방에서는 수령들이 고급 관료에 해당하는데 전체 327명 중 58.7%인 192명이 찬성하고 41.3%인 135명이 반대하였습니다. 대략 6대4 정도로 찬성이 많은 것입니다. 서울의 분위기와는 다르죠? 향리와 함께 고려시대부터 지방의 토착 세력을 형성하고 있던 품관들과 시골에 사는 백성을 지칭하는 촌민들은 뭉뚱그려서 품관 촌민이라고 분류하였는데 17만 1,046명 중 57.1%인 97,742명이 찬성하고 42.9%인 73,304명이 반대하였습니다. 서울과 지방이 다르고 지방은 수령들의 찬반과 품관 촌민들의 찬반이 비슷한데 대략 6대4 정도더라고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겉으로 봐서는 압도적으로 찬성이 많은 것 같은데 그래프 등 시각적 도구를 활용하여 속을 들여다보면 그렇지만도 않다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서울부터 가볼까요? 막대 그래프로 요약해 보았습니다. R 패키지 중 하나인 GG 플러스로 그린 것인데 직급에 따라 찬반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찬반을 한 막대 안에 쌓아 놓았습니다. 막대를 쌓아 놓음으로써 계급별 인원의 비교가 가능하도록 하였고 그리고 직급별 찬반 인원에 대한 정보를 표시하기 위하여 별도의 사용자 정의 함수를 만들었습니다. 수평축의 대신 등에서 찬성을 나타내는 파란색 막대 중앙에 써놓은 21명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붉은색 막대의 가운데에 써놓은 194명이 반대한 것이고 그 합인 215명을 수직축에 눈금으로 표시하였습니다. 3품 이하의 현직이 몇 명인가 하면 수직축에 652명인 것을 쉽게 알 수 있고 그중 259명이 찬성, 393명이 반대인 것이죠. 3품 이하 전직들의 성향은 대신 등이나 3품 이하 재직과 다르게 파란색 부분이 훨씬 넓습니다. 560명 중에 443명이 찬성, 117명이 반대라는 것을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숫자로 되어 있는 표보다 막대 그래프로 보는 게 훨씬 낫습니다. 인원을 직접 세어보는 것은 막대 그래프에 추가 정보를 표시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한데 인원과
비율을 함께 파악하려면 모자익 플롯을 활용하는 것이 낫습니다. 계급 축으로부터 15.1%가 대신 등 범주에 속하고 그중 9.8%인 21명이 찬성하였다는 것을 한 번에 파악할 수 있죠. 물론 수평 수직축과 직사각형 안에 추가 정보를 넣은 것은 R의 사용자 정의 함수입니다. 백분율과 함께 인원까지 한 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작업을 한 것이죠. 산품이와 현직의 경우 계급축의 범주별로 누적되어 있는 60.8%에서 15.1%를 뺀 45.7%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중 39.7%인 259명이 찬성하였다는 것을 약간의 뺄셈을 거쳐 한눈에 파악합니다. 마지막으로 산품 이하 전직은 100%에서 68%를 뺀 32%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중 79.1%에 달하는 443명이 찬성을 하였다는 것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지방관료에는 대신과 동급으로 분류한 관찰사와 관찰사를 보좌하던 도사가 모두 6명이 응답하였는데 하나같이 반대하였습니다. 그 밑에 직급으로 군수와 현령이 있는데 이를 줄여서 수령이라고 했습니다. 고려와 조선시대 주, 부, 군, 현의 각 고을을 맡아 다스리던 지방관의 총칭이죠. 속칭 원님입니다. 표의 맨 밑에 찬반 인원의 소개로부터 모두 327명이 응답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 관료들은 총 6명 플러스 327명은 333명이 응답한 것이죠. 막대 그래프로 보면 경상도의 수령들이 가장 많이 파견되어 있고 그 다음이 충청도, 전라도의 순서임을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숫자도 금방 알 수 있도록 수직축의 눈금으로 나타내었습니다. 경상도는 71명, 충청도는 63명, 전라도는 56명이었습니다. 전라도의 경우 수령 54명 외에 관찰사와 도사 각 1명이 추가되어 56명입니다. 아까 요약표로부터 수령 직급에만 한정하면 총 327명 중 58.7%인 192명이 찬성하였고 41.3%인 135명이 반대하였지만 지방관료에는 관찰사와 도사를 합하여 333명을 기준으로 막대의 높이 등을 계산합니다. 그래서 전라도의 막대 높이는 찬성 42명, 반대 12명, 거기에는 수령이 포함되어 있고 2명의 관찰사와 도사를 합한 14명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평안도와 충청도, 한길도도 마찬가지로 관찰사와 도사 인원이 반대 인원에 합쳐져 있습니다. 이 그래프에서 눈에 띄는 점은 비옥한 지역과 척박한 지역의 차이입니다. 토지가 비옥하여 소출이 많다고 하는 경기도, 경상도와 전라도의 수령들은 찬성 인원이 반대 인원보다 월등히 많습니다. 토지가 척박하여 소출이 없다는 평안도와 함길도의 수령들은 반대 인원이 찬성 인원보다 월등히 많습니다. 그러나 상대적인 비율을 비교하고 싶으면 모자익 플롯을 그려봐야 합니다. 모자익 플롯은 서울 관료들의 찬반을 비교하던 것과 마찬가지로 상대적인 비율을 비교하는 데 제격입니다. 시각적으로도 충분히 비교가 되는데 지역 축 막대들의 밑변이 상대적인 관료 인원의 규모를 백분율로 나타낸 것입니다.
밑변의 길이가 가장 긴 것이 경상도, 그 다음이 전라도, 그 다음이 충청도인 것이 명확합니다. 그럼 몇 퍼센트인지 어떻게 하느냐? 지역축 방향으로 누적 백분율이 눈금에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빼주면 됩니다. 경상도의 경우 경상도 이전까지 61.9%가 누적되어 있고 경상도까지는 83.2%가 누적되어 있으니까 경상도의 관료 인원은 83.2%에서 61.9%를 빼준 21.3%에 해당합니다. 이 값은 경상도의 관료 인원 71명을 지방관료 전체 인원 333명으로 나누어준 값과 같습니다. 경기도는 34명 중 29명이 찬성, 반대가 5명으로 밑변의 길이는 34명 나누기 333명인 10.2%이고 찬성 막대의 높이는 29명 나누기 34명인 85.3%입니다. 경기도 관료의 찬성 비율이 제일 높습니다. 그 다음 평안도는 42명인데 여기에는 관찰사 1명이 포함되어 있고 그중 6명이 찬성하고 반대가 36명입니다. 그 반대에는 역시 관찰사 1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밑변의 길이는 42명을 333명으로 나눠준 12.6%인데 이 값은 평안도까지 누적 백분율 22.8%에서 경기도의 백분율 10.2%를 뺀 것과도 같습니다. 평안도의 찬성 막대 높이는 6명 나누기 42명은 14.2%인데 함길도의 찬성 백분율이 3명 나누기 18명인 16.7%로 너무 가까이 있어서 찬반축에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평안도 관료 중 반대의 백분율은 100%에서 12.6%를 빼준 87.4%로 지방 관료 중에서 가장 높습니다. 막대 그래프에서 지적하였듯이 토지가 비옥한 경기도, 경상도, 전라도의 찬성 비율이 매우 높다는 것과 토지가 척박한 편인 평안도, 함길도의 반대 비율이 매우 높다는 것도 시각적으로 잘 드러납니다. 황해도의 경우 찬반이 같고 충청도의 경우 찬성 반대가 5대4인 점도 쉽게 파악됩니다. 지역별 관료들의 비중과 찬반 비율을 한눈에 알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 거기에 필요한 수치들을 축의 눈금과 막대의 가운데에 표시했습니다. 지방 관료들의 경우 이와 같이 토지의 비옥도에 따라 찬반이 갈리고 있는데 품관 촌민은 어떨까요? 세종대왕은 이 제도를 시행하여 백성들이 반드시 덕을 보게 된다고 하였는데 백성들도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백성들은 그와 같은 세종대왕의 생각을 어떻게 파악할 수 있나요? 한문으로 쓴 글을 읽고 쓸 수 있는 백성들이 없기 때문에 누군가 전해주는 말에 따라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 사람들은 지방 관료들의 판단을 전달하는 데 그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백성들의 찬반은 전달하는 사람들의 생각에 좌우되어 지방 관료들의 찬반 성향을 증폭하는 결과로 나타날 것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품관 촌민의 자리에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것은 개성에 있는 고려의 후손들, 유사입니다. 1194명 중 94.1%인 1123명이 찬성하였습니다. 그 다음 경기도는 17,312명 중 98.6%인 17,076명이
찬성하였습니다. 경기도 관료들의 찬성 비율보다 훨씬 높습니다. 반면에 평안도는 29,806명 중 95.6%인 28,474명이 반대하여 역시 관료들의 반대 비율보다 훨씬 높습니다. 황해도의 경우에 관료들은 찬반이 팽팽하였으나 품관 촌민들은 20,055명 중 77.8%인 15,602명이 반대의 대열에 합류합니다. 충청도는 좀 특이한 경우로 관료들은 찬성 비율이 높았으나 품관 촌민들은 20,995명 중 66.7%인 14,013명이 반대하여 관료와는 다른 응답을 보입니다. 토지가 척박한 강원도는 7,827명 중 88.0%인 6,888명이 반대하고 함길도는 이보다 더 극단적이어서 7,462명 중 99.0%인 7,387명이 반대합니다. 이와 달리 토지가 비옥한 경상도는 36,639명 중 99.0%인 36,262명이 찬성하고 전라도 또한 29,762명 중 99.1%인 29,505명이 찬성합니다. 관료의 경우보다 더 극단적으로 찬반이 갈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품관 촌민 전체로 보면 찬성이 97,742명, 반대가 73,304명으로 57.1%와 42.9%입니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나뉜 상황을 먼저 막대 그래프로 살펴봅니다. 막대 그래프의 높이가 해당 지역의 품관 촌민 전체 인원이니까 집계축의 눈금으로부터 경상도가 36,639명으로 가장 많고 유후사가 1,326명으로 가장 적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유후사의 반대 인원은 표시하기 어려울 정도로 적습니다. 경기도의 반대 인원, 함길도의 찬성 인원, 경상도, 전라도의 반대 인원도 거의 표시하기 힘든 수준으로 적습니다. 6대 4 수준으로 찬성이 많이 나왔지만 세종대왕이 공법을 밀어붙이지 못하고 황희등의 의논에 따르라고 한 이유가 바로 지역적으로 찬반이 극단적으로 갈렸기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모자이크 플러스로 품관 촌민의 찬반을 나타내었습니다만 극단적으로 갈린 탓에 경기도, 경상도, 전라도의 반대 비율과 함길도의 찬성 비율은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게다가 유후사의 비중이 전체 17만 1,046명의 0.8% 수준에 불과하여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경상도의 품관 촌민 비중이 82.6%에서 61.2%를 빼준 21.4%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이 평안도와 전라도의 17.4%인 것을 간단한 뺄셈으로 알 수 있습니다. 물론 평안도가 전라도보다 약간 인원이 더 많은 것은 요약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즘 공간 정보를 지도상에 나타내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찬반의 정도를 색으로 구분할 수 있도록 한 것이 단계 구분도입니다. 영어로는 Color Place Map,
입니다. 그런데 세종대왕 시대의 지도의 찬반의 정도를 표시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행정지리 정보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이를 구하여 남한의 행정지도와 합치고 조선 팔도의 구분에 맞추어 지도를 병합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작업을 거쳐 관료들의 찬반과 품관 촌민들의 찬반 정도를 단계 구분도로 나타내고 관료와 품관 촌민을 합한 총괄 찬반 단계 구분도도 작성하였습니다. 관료들의 찬반보다 품관 촌민들의 찬반이 보다 극심하게 나뉜 것을 색의 차이로 느낄 수 있습니다. 단순히 찬반의 비율만을 놓고 볼 때는 원형 그래프가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관료와 품관 촌민의 찬반 비율을 원형 그래프에 그려보았습니다. 막대 그래프와 모자이크 플랫에 추가 정보를 넣었던 것처럼 각각의 파이 조각이 몇 명을 의미하는지 조각 가운데에 표시하였습니다. 관료의 원형 그래프는 찬성 915명과 반대 845명을 나타내고 품관 촌민의 원형 그래프는 찬성 97,742명과 반대 73,304명을 나타내지만 숫자를 새겨 넣어 읽도록 하는 것 외에 그러한 인원의 차이를 시각적으로 느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원형 그래프를 그다지 추천하지 않고 차라리 집계표를 그대로 쓰는 게 어떻겠냐는 말들을 듣습니다. 전체 찬반도 그려보았습니다만 찬반의 차이를 파악하는 것 외에 큰 정보를 주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충청도는 수령들과 품관 촌민들의 찬반 성향이 다른 곳입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수령들은 61명 중 35명인 57.4%가 찬성하고 있는데 품관 촌민들은 2995명 중에서 14,013명인 66.7%, 약 3분의 2 정도가 반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관찰사 1명과 도사 1명은 반대였습니다. 같은 막대 그래프이지만 이 경우 범주별로 인원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막대의 높이로 인원을 나타내면 높이 차이가 너무 커서 사실상 아무런 정보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합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범주별로 쌓아놓은 막대의 높이를 똑같이 100%에 맞춰주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찬반 인원이 몇 명이고 백분율로는 얼마인지 막대 가운데와 집계축의 눈금에 추가 정보로 표시합니다. 인원의 차이가 크지만 한 장의 막대 그래프에 들어와 있습니다. 백분율도 명확히 드러납니다. 이와 같이 규모의 차이가 큰 범주를 하나의 모자이크 플랫에 그리면 품관 촌민밖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분석하는 데 크게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좀 전에 살펴본 높이를 100%에 맞춘 막대 그래프가 더 도움이 됩니다. 다음으로 공법과 관련 있는 조선시대의 통계 자료를 가능한 많이 살펴보겠습니다. 조정에서 거두어 드리겠다고 한 징수세액과 실제로 조정에 올린 상납세액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영조 45년, 서기로는 1769년의 도별 수조 현황 집계표입니다. 먼저 징수세액입니다. 다양한 징수 대상을 쌀로 환산한 세계 합계는 24만 5,779석이었는데 그중 전라도가 28%, 경상도가 25%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충청도 14%,
평안도 13%, 황해도 12% 순입니다. 함경도는 2%, 강원도는 1%에 불과하였습니다. 다음, 실제로 조정에 올리는 상납세액은 전라도가 41%로 월등히 높고 그 다음 충청도가 19%, 황해도가 17% 순이었습니다. 경상도의 상납세액은 충청도와 황해도보다도 낮아서 15%에 불과하였습니다. 함경도와 평안도의 경우에는 상납하지 않고 현지의 창고에 모으고 기록에 남기도록 하였습니다. 조정으로 올리고 도로 나누어 주는 게 번거롭지 않았나 싶습니다. 실제로 조정으로 상납한 세액은 16만 3,634석으로 징수세액의 66.6%를 상납한 것으로 나옵니다. 수조 현황 자료를 시각적으로 파악하려면 징수세액과 상납세액을 동시에 비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공법 도입에 대한 찬반 여부를 하나의 막대를 나누어 아래 위로 찬반 인원을 나타낸 것과는 달리 이번에는 바로 옆에 막대를 세워 놓아 징수세액과 상납세액의 높이를 비교합니다. 전라도의 징수세액과 상납세액이 거의 비슷한 반면 경상도의 상납세액 25,283석은 징수세액 6만 399석의 42% 수준에 불과합니다. 충청도와 황해도보다 막대의 높이가 낮은 것으로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함경도와 평안도의 경우 상납액이 없는 것을 막대를 비워 놓는 것으로 표시하였습니다. 세종실록에서 공법을 검색하면 무려 108개의 기사가 올라옵니다. 한글로 검색하기 때문에 세법과 무관한 공법도 걸리지만 한자 공법으로 검색하였을 때 기사 제목이나 내용에 한글 공법만 기술한 경우는 예를 들어 세종 25년 11월 2일자 기사 같은 경우 누락되기 때문에 한글로 검색하는 것이 포괄적입니다. 이렇게 많은 기사가 남아있는 것은 그만큼 치열한 논의가 진행되었다는 뜻이죠. 세종 12년 8월 10일의 기사 이후에도 세종 18년 2월 23일부터 공법의 시행에 대한 논의가 재개되고 세종 19년 7월 9일에는 공법의 시행 방안을 의논하여 아뢰게 합니다. 세종 22년 5월 8일에는 우선 경상, 전라, 양도에 공법을 시행합니다. 세종 23년 7월 7일에는 충청도에도 공법을 시행하고 세종 25년 11월 2일에는 호조의 공법을 실시할 방도를 하교하고 중외에 이를 알릴 것을 명합니다. 그런데 세종 20년 7월 10일 기사에는 흥미로운 내용이 등장합니다. 공법 도입에 대한 찬반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에서 57%가 찬성했는데도 황희 등의 의논에 따르라고 했던 이유를 여러 가지 들 수 있겠지만 이 기사에 따르면 찬성이 3분의 2에 못 미쳤기 때문인가 하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의정부와 육조에 의논하는 중에 경상, 전라, 양도의 인민들 가운데 공법의 시행을 희망하는 자가 3분의 2가 되면 우선 이를 양도에 시행하려니와 3분의 2에 미달한다면 기어이 강행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라고 하여 현재의 개헌에 필요한 정족수와 같은 수준의 찬성 비율을 심중에 두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서기 1438년의 일입니다. 이와 같이 공법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는 가운데
세종 25년 12월 30일 훈민정음 창제의 기사가 나옵니다. 갑툭튀. 이전까지 아무런 기사가 없다가 갑자기 툭 튀어나옵니다. 기사도 간단합니다. 이달에 임금이 친히 언문 28자를 지었는데 그 글자가 옛 전자를 모방하고 초성, 중성, 종성으로 나누어 합한 연후에야 글자를 이루었다. 세종실록에서 공법으로 검색하면 108개의 기사가 나오지만 훈민정음으로 검색하면 5개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공법에 관한 기사가 세종 9년 인정전에 나아가서 문과에 책문의 제를 내다에서 시작하여 치열한 논의를 기록으로 남기고 있는 반면에 K컬처의 뿌리인 훈민정음의 개발 과정에 대한 기사는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공법 도입의 찬반 투표 결과에서 국론이 심각하게 나뉜 원인을 직접 소통의 부족으로 인식하지 않았을까 합리적으로 의심해 볼 만합니다. 창제에 이어 나온 기사도 왕이 직접 지은 글, 어제와 정인지의 서문입니다. 나란 말이 중국과 달라 문자와 서로 통하지 아니하므로 우매한 백성들이 말하고 싶은 것이 있어도 마침내 제 뜻을 잘 표현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내 일을 딱하게 여겨 새로 28자를 만들었으니 사람들로 하여금 쉬 익히어 날마다 쓰는데 편하게 할 뿐이다. 는 글이 등장합니다. 정인지의 서문에는 지혜로운 사람은 아침나절이 되기 전에 일을 이해하고 어리석은 사람도 열흘 안에 배울 수 있다고 배우기 쉽다는 이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중에 어느 누구도 한글 배우느라고 과외를 받거나 학원을 다닌 사람 없지 않습니까? 세종대왕께 감사하세요. 어리석은 백성에 대한 기사를 하나 찾아보았습니다. 공법 찬반 투표 결과가 기대에 못 미친 원인을 세종대왕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지 짐작해야 합니다. 기사 중간에 꾸준히 어리석은 백성이 이 뜻을 알지 못하고 어리석은 백성이 국가의 뜻을 알지 못함이 이와 같다. 어리석은 백성으로 하여금 국가에서 후렴하려는 의사가 없음을 알게 하라고 합니다. 기사의 제목이 충청, 전라, 경상도 도순찰사 정인지에게 전품 구등 구분의 의의를 설명하고 백성들의 불만을 없애줄 것을 유시하다입니다. 정인지가 훈민정음을 쓴 배경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세종 25년 11월에 공법 시행을 널리 알리고 다음해 6월 6일에는 신하들과 함께 폐단이 없이 공법을 시행할 방도에 대해 의논합니다. 이때까지도 토지의 등급은 당초 3등급에서 5등급까지 나누어 척박한 지역의 백성들을 배려했는데 한 발 더 나아가 5등전을 다시 나눕니다. 토지의 등급과 풍흉의 등급을 전분 6등, 연분 9등으로 확정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6등의 전지는 모두 주척으로 측량하라는 이야기도 남깁니다. 세종대왕은 철저하게 데이터 기반의 국정을 펼쳐왔습니다. 세종 26년 11월 13일자 기사에는 전제상정소에서 전품을 6등급으로 나누고 연분을 9등으로 나누는 조세법을 정하여 아뢰입니다. 한결의 면적 57무의 수세도 20분의 1 비율로 합니다. 등의 상세한 부과 기준이 나옵니다.
오기수 교수님의 논문에 나오는 통계를 하나 더 소개합니다. 공법 도입 과정에 양전이 등장하였는데 나라에서 공식적으로 토지 조사를 통하여 얼마나 숨은 전답을 찾아내었는지 알아볼 수 있습니다. 통계표의 1404년 통계와 1432년 통계를 비교해 보면 전국적으로 결수가 2배 이상으로 늘어난 것을 알 수 있는데 경상도나 충청도보다 적었던 전라도의 경우 2배 이상 늘어났고 함경도와 평안도는 4배에서 50배 수준으로 늘어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란전 평결과 1603년의 통계를 비교해 보면 전쟁을 거치면서 1432년 수준은 고사하고 임란전 평결의 73% 수준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전쟁의 폐해를 다각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것이죠. 조선시대 전답 통계를 시각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에어리어 그래프를 그려보았습니다. 수평 축에는 연도를 표시하고 수직 축에는 도별로 결 단위의 토지 면적을 누적하여 비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래프 내에 도별로 기록된 값들의 평균과 비중을 텍스트로 표시하였습니다. 공법 도입과 함께 시행한 양전의 결과 숨은 토지를 많이 찾아낸 것이 시각적으로 잘 드러납니다. 1432년에 정점을 찍고 차츰 줄어들다가 임진왜란을 거치면서 급격히 줄어듭니다. 특히 전라도의 피해가 아주 막심합니다. 임란 전 44만 2189결이었던 것이 1603년 19만 8672결로 줄어든 것이 시각적으로 잘 파악됩니다. 충청도와 경기도도 많이 줄어든 것처럼 시각적으로 오해하기 쉬운데 띠의 높이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충청도와 경기도는 다소 감소하였을 뿐입니다. 전라도의 토지 면적은 1634년 통계에서 어느 정도 회복되지만 1864년의 통계에서도 임란전 평결의 수준을 회복하지 못합니다. 세종대왕의 국정철학이 담겨있는 기사를 하나 찾아보았습니다. 세종 26년 윤 7월 25일자 기사인데 나라는 백성으로 근본을 삼고 백성은 먹는 것으로 하늘을 삼는 것이라는 말씀과 농사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도록 농사직서를 만들기도 하고 농사에 이루을 만한 것은 마음을 다해 연구하여 거론하지 않은 것이 없었다고 합니다. 농사를 힘써서 나의 백성 생명이 장수하게 되고 우리나라의 근본을 견고하게 한다면 시대는 화평하고 해마다 풍년이 들어 함께 태평시대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맺습니다. KBS와 MBC의 세종대왕 관련 다큐멘터리가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세종대왕 덕에 우리가 한문으로 되어 있던 조선왕조실록을 한글로 읽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에 고마움을 표하고 싶습니다. 오기수 교수님의 논문 세종대왕의 조세사상과 공법연구가 이 수업의 뿌리입니다. 이 논문을 여러분이 읽기는 좀 어려울 수가 있는데 오 교수님이 2016년에 세종공법이라는 책을 내셨습니다. 두터운 책으로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읽어봤으면 합니다.